자, 180석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은 누가 될 것인가? 이인영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다음 달 중에 마무리가 되고 21대 국회에도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총선 직후 특히나 슈퍼여당을 처음 이끌어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관심도 많이 쏠리고 본인도 굉장히 부담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지금 사실 이제 원 구성을 시작을 해서 각종 상임위 위원장을 선택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원내 교섭단체와 관련돼 있는 눈치 싸움을 또 나름대로는 지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어떻게 원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개혁 과제들이 그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이제 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사실상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무작정 힘겨루기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적절한 힘겨루기와 동시에 줄 것들은 주면서도 신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자질과 또 경륜을 갖다 겸비한 사람들이 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여당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해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고 다소 낯선 모습,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 그 모습이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어수룩하고 좀 수줍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간 많은 변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기 원내대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담이 있을 텐데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좀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 어수룩하고 수줍음이 많은 그 얘기가 재밌었어요. 예. 예, 차기 원내대표로 이제 거론되는 분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5선에 조정식 의원 있고요. 그다음에 4선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 윤호중 이제 사무총장 예.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안규백 의원 있고요. 뭐 3선에 삼철 중에 한 분이죠. 전해철 의원,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론이 되는 거고 저기에 계신 분들 외에도 뭐 박완주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론되는 폭은 큰데 이번에 원내대표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친문 대 비문의 싸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싸움이 아니라 저는 이제 친문 진영에서 일단 뭐 굳이 계파를 나눈다면은 친문 진영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뭐 108번내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열린 우리당 시절에. 그래서 지금 180석 거대 정당을 구성을 하게 됐지만은 의석수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도 이제 책임감도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국정을 위해서 힘을 10분 실어줄 수 있고 어떤 당내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리더십이 있고 일단 포용력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친문 진영에서 거론되는 분이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 뭐 윤호중 의원까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는 큰 잡음 없이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선 의원 화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5선이 1명이고 4선이 제일 많은 4명, 3선에 이제 2명이 하마평에 오른 이제 그런 인물들인데 어려운 뭐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는 그래도 누가 좀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다고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보시겠어요?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이근영 그 공선위원장과 또 윤호중 사무총장이 쌍끌이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을 인정을 한다면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에 나간다면 선수도 4선이거든요. 그러면 3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그 이전에 원내대표 나가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윤호중 그 의원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친문 쪽에서는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이전에 그 함께 한번 이인영 대표한테 하고 있을 때 도전했던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가 겨룰 수가 있는데 이 세 분이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면 표가 이제 분산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따지지 않을 수 없겠다 보고 선수로만 따지면 조정식 의원이 사실은 원내대표라든가 이렇게 뭐 비중 있는 원내의 어떤 그 직분을 갖다 좀 맡을 때가 됐죠. 5선이 딱 그런 그 기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그렇죠. 거치면서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영향력 있는 예. 위치로 갈 수 있는 당내. 실제로 이번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선만 돼도 상당히 묵직한 그런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5, 6선 중에서 후보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인 것은 이제 몇 선을 했느냐보다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이 민주당 내에서 한 30-40%를 차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초선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 2년 남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레임덕 없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마지막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얻었는데 당에서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친문 계열이 결국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리를 꿰찬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앞으로 2년 남았는데 1년 지나면 한 내년쯤 되면은 벌써 이제 대선 캠프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선거 모드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지금 뭐 민주당이 뭐 그때 재집권을 바란다면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문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이고 이번에 총선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은 측면이 크거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고공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친문 쪽에서 이번에 청와대 인사도 많이 원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친문 쪽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이 당 내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이거를 이끌고 가려면 대선까지 이끌고 가려면은 좀 더 이렇게 지도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인물이 될 거라는 아까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자, 이 통합당이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초중반을 되돌아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체제의 우려점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났고 현재도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 사실 친문 인사가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상황 아닙니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원내대표가 혹여라도 대치점에 있는 인물이 되면은 이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라는 분들도 좀 있는데. 실제로 뭐 언론에서는 이낙연 그 의원이 대표를 장악하면서 대선 가도를 갖다 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대표가 되면서 뭔가를 닦아 나간다는 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그럼요. 남았으니까요. 사실은 1년 안쪽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완전히 당을 틀어주면서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중간할 때 당대표를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정치의 역동성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의 친문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대표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 브랜드 관리에 흠집이 나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혹여라도 갈등이 그렇죠. 붙여지면은. 혹여라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거는 사실은 대표가 그 부담을 지게 되지 원내대표가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과연 어떻게 대표와 원내대표를 갖다가 꾸리게 될지 그 말씀대로라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당 입장에서도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표 경선보다도 원내대표의 경선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이제 민주당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런 대권 주자가 완전히 다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당을 재건한다고 할 때 그런 대권 주자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에 방점을 맞춰서 지금 그 수렴을 해야 될 터인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누가 비상대책위를 꾸리든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낙연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란 말이에요. 이분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미지로 볼 때 중도층까지 표심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분을 보존을 해야 되지 굳이 당 대표를 시켜가지고는 최전선에서 화살을 다 맞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제점을 저번에 언급하셨다 했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도 당 대표를 안 하고 이번에 총선에 나왔다면은 뭐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않을까. 좀 당선 여부랑 상관없이 좀 유리한 상황을 오히려 점할 수 있을지도 않았을까.